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도 이어서 강좌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까지 이 기본적인 모델링에 대해서 쭉 했는데, 주로 요 라지 툴셋에 있는 그 아이콘들, 기능들을 주로 설명하는 걸로 했죠. 요거는 이제 설명을 웬만한 건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나머지 거는 실제로 도면을 그려보면서 설명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환경 설정을 좀 마저 더 하려고 합니다. 강좌 초반에 환경 설정 일부는 좀 뒷부분에 모델링 좀 해보고 한다고 했잖아요. 네, 이번에 이제 그걸 하려고 해요. 실제로 도면 그리기 전에 환경 설정을 해놔야 좀 편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볼게요. 환경 설정 메뉴는 주로 이 윈도우에 모여 있어요. 처음에 했던 환경 설정은 툴바였잖아요. 이거 툴바 배치하는 거. 처음에 이거 툴바 먼저 배치하려고 했던 이유가 이 라지 툴셋을 꺼내놓으려고 했던 이유가 제일 크고요. 그래야지 모델링 작업하기가 좀 편하니까. 네, 요거는 메뉴가 뷰의 툴바 누르면 나왔었죠. 예, 여기에 모여있던 것들. 그거는 저 옛날 강의에 한번 세팅을 했어요. 예, 그 다음에 나머지 환경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윈도우에 가셔서 일단 모델 인포를 클릭하세요. 모델 인포를 클릭하면은 이 모델 인포라는 대화창이 나와요. 요거 설정을 먼저 해볼게요. 맨 위에 거 이제 애니메이션 탭이 있는데 요거를 클릭하시면 나오는 게 있는데 요거는 씬과 관련되고 나중에 뭐 애니메이션 출력할 때 그런 거랑 관계되어 있는데 요 씬에 관련해서는 아직 강좌를 진행하지 않았어요. 요거는 나중에 씬 관련된 거 할 때 이게 무슨 기능인가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은 맨 위에 거는 1로 해놓으시고 밑에 거 씬 딜레이도 1로 해놓으세요. 이건 왜 이렇게 하는지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classifications 이거는 예, 몰라도 되고요. 이건 넘어갈게요. components 이것도 굳이 몰라도 돼요. 네. credit 이것도 뭐 굳이 몰라도 됩니다. dimension 요거는 조금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요거 한번 볼게요. dimension 말 그대로 이제 치수에 관한 설정이에요. 그 설명하기 위해서 육면체 하나 그려볼게요. 렉탱글 눌러서 푸시 블루 빼서 육면체 하나 만들게요. 요 아저씨 오늘은 안 죽였네요. 네, 아저씨 옆에 두고 할게요. 오늘은. 맨 위에 거 이제 텍스트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지금 현재 폰트가 뭐고 글씨 사이즈가 몇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치수선에 관련해서. 치수선에 관련된 거니까 치수 하나 그려보고 볼게요. 이렇게 치수 하나 그려보고요. 여기 보면 폰트라고 있잖아요. 이거 누르면 이 치수선의 폰트를 바꿀 수 있는데 뭐 여기 여러 가지 폰트가 있고 뭐 폰트 스타일 뭐 굵게 하고 기울이게 하고 뭐 이런 것도 있고 폰트 사이즈도 바꿀 수 있고 이런 기능들이 있고요. 요거 하나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은데 여기 두 군데 체크 표시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하나는 포인트고 하나는 헤이트라고 돼 있어요. 폰트 사이즈의 단위를 어떤 걸로 할 건가 그건데 기본 설정은 포인트로 돼 있고요. 요 헤이트는 이제 실제 높이로 글씨 사이즈를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굳이 중요하진 않고요. 그냥 이걸로 맞춰 쓰는 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네, 폰트 바꾸고 싶으면 여기서 바꾸시면 되고 사이즈 바꾸고 싶으면 여기서 바꾸시면 돼요. 네, 이거는 이렇게 넘어가고 리더 라인스라고 해서 엔드 포인트에서 크로스 에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치수선에 표시되어 있는 이 화살표 있죠? 요거를 다른 모양으로 바꾸고 싶을 때 크로스 에러가 이 모양이고 딴 걸로 바꿔볼게요. 넌으로 해볼까요? 일단 맨 위에 있는 거 이렇게 해놓고 하나 옆에다 그려볼게요. 네. 넌이라고 한 거는 요 끝에 있는 요 친구를 아무것도 표시 안 하겠다. 얘 아무것도 안 나오죠?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딴 거 해볼까요? 슬래시 예, 여기 끝점을 슬래시로 표시하겠다. 다른 것도 해볼게요. 닷 얘는 점이겠죠? 보나마나 예, 요 모양을 점으로 바꿔줬죠? 하나 또 크로스제로는 기본 설정으로 되어 있었으니까 오픈 에리어로 바꿔서
오픈에로는 이런 모양이에요. 이 중에서 이제 마음에 드시는 걸로 하면 돼요. 뭐 이건 뭐 개인 취향 문제라 뭘로 하는 게 좋다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하네요. 저는 이 낫을 선호하거든요. 이걸로 바꿀게요. 그리고 이제 밑에 디멘션이라고 나와서 Align to Screen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 화면을 돌려보면 느끼실 수 있는데 이 치수선에 적혀 있는 숫자가 이 화면을 돌려도 화면의 정면을 보고 있잖아요. 요거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은 Align to Screen 이 치수가 항상 화면의 정면을 보게끔 알아서 세팅이 되는 기능이에요. 밑에 거 한번 해볼게요. 이 친구를 클릭하면은 어떻게 바뀌냐면은 요거 설명하기 전에 밑에 거부터 해야겠네요. 여기서 설정을 바꾼다고 해서 이 친구들이 바로 적용되는 건 아니거든요. 바로 적용이 되려면은 여기 보면은 Select All Dimension이라고 있죠. 이걸 클릭하면은 전체 디멘션이 선택이 됐죠. 그쵸? 여기에서 Update Selected Dimension 이걸 눌러주면은 현재 설정한 대로 나머지 치수선들이 싹 다 바뀌죠. 여기서 세팅한다고 바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Select All Dimension 한 다음에 Update Selected Dimension 이걸 눌러줘야 반영이 돼요. 그런 다음에 한번 볼게요. 이거 바뀐 거 보이시죠? 이걸로 하니까 눈치를 못 채셨나? 이거부터 다시 볼게요. Align to Screen 하면은 요 숫자들이 화면의 정면을 항상 보고요. 요거 눌러볼게요. 여기 기본 설정이 뭘로 되어 있는지 제가 까먹었네요. 네, 어쨌든 요걸 누른 다음에 여기에 이제 Above 먼저 선택을 해볼게요. Selected a Dimension Update 이렇게 하면 일단 치수가 정면을 모르는 기능이 사라졌고 이 숫자가 그 치수선의 외곽에 존재하게 돼요. 위에, 외곽이라기보다 위에 치수선의 위에 존재하게 되고요. 이런 설정을 하는 기능. 센터는 치수선 중간에 보이게 하는 거고요. 아웃사이드는 치수선 바깥에 존재하게 하는 거예요. 어보브랑 아웃사이드랑 차이가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어보브는 이 친구를 보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친구 주목해서 봐주세요. 어보브하고 업데이트하면 치수선의 위에 항상 존재하게끔 표시를 하는 거고 아웃사이드는 치수선의 항상 바깥에 존재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쵸? 주로 이제 그 실무자들은 습관적으로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써요. 그래서 요거는 Align to Screen 말고 Align to Dimension 라인에서 Above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디멘전 설정은 여기까지 하고 파일로 가면 이제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여기서 좀 하나 해두시면 좋은 게 여기 네임 쓰는 라인인데 여기에다가 뭐 작업자의 이름 같은 걸 써두면 이 파일이 작업자 이름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이게 기능상 차이는 없는데 만약에 내가 작업한 파일을 뭐 온라인에 올린다든가 뭐 그렇게 할 때 자기 이름이 써지는 자기 이름이 요 안에 들어가면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죠. 그래서 뭐 저작권에 문제가 된다거나 뭐 도면을 다른 사람한테 준다거나 이럴 때 여기다 이름 써놓고 주는 거는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쓸 사람은 쓰셔도 좋아요. 지오로케이션 요건 뭐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렌더링 요거는 좀 보셔야 될 게 use anti-aliased textures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체크를 해제하고 쓰시는 거를 좀 권해드리긴 해요. 요게 계단 현상을 좀 줄여주겠다 이런 건데 이 뭐죠? 이 모델링에 보이는 체크를 해놓으면 좀 이미지를 흐려 보이게 하는 단점이 좀 있어요. 안티알리아스라는 게 이제 이런 선 같은 거 계단 현상, 좀 찌글찌글해 보이는 거 그걸 없애주겠다는 건데요. 이건 이제 매핑에 관련된 거긴 한데 체크를 해제하고 쓰셔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스태틱스는 이 모델링에 뭐 선 몇 개 있고 뭐 면 몇 개 있고 뭐 이런 거 보여주는 건데요. 요거는 굳이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텍스트. 요 텍스트는 어떤 거에 관련된 거냐면 요 지시선
요 지시선 텍스트에 관련된 옵션이에요. 치수선 지우고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일단 스크린 텍스트라고 있잖아요. 스크린 텍스트는 뭐냐면 텍스트 설명할 때 좀 빼먹었던 것 같은데 저번에 설명했던 거는 이거 클릭하고 뭐 이렇게 지시선을 빼서 뭐 이걸 입력할 수 있다. 뭐 요거를 말씀드렸었는데 요게 모델링을 클릭 안 하고 그냥 모델링이 아무것도 없는 부분에 클릭하면 예, 이렇게 그냥 맨바닥에 바로 타이핑을 하라고 나와요. 여기다가 뭐 DYTV라고 써볼게요. 요거 알려드려야겠다. 이런 거 텍스트 쓸 때요. 이거 은근히 불편해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 만약에 DYTV라고 쓰고서 엔터를 치면 다음 줄로 쓰라고 넘어가거든요. 그쵸? 예, 요거를 이제 취소 난 다 썼어. 이제 그만 쓸 거야. 그러면 엔터 치면 다음 줄로 넘어가기 때문에 요때 이제 요 선택 툴 이걸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빠져나와요. 근데 요거 글씨 쓰다가 마우스로 손 가서 또 이 선택 툴 선택하는 게 은근히 귀찮은 일이거든요. 이때는 다 썼으면 휠을 한번 눌러주세요. 그렇게 빠져나와요. 이게 좀 편해요.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 텍스트는 이 맨바닥에 썼을 때 이렇게 화면을 돌려보시면 항상 이 씬에 똑같은 위치에 있어요. 이동해도 이동이 안 되죠? 그쵸? 이 씬 기준으로 이 친구는 뭐 보여져요. 요 기능이 장점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위치에 모델링의 텍스트를 쓰겠다 이럴 때는 좀 단점으로 작용하죠. 사실상 이 텍스트로 글씨를 쓰는 경우는 좀 제한적이기는 해요. 어쨌든 가끔은 쓸 일이 있습니다. 네, 이 친구 한번 보죠 뭐. 환경 설정하다 또 모델링 얘기를 하고 있네요. 요거 설정 관련된 게 요 스크린 텍스트예요. 마찬가지 여기 폰트에 들어가시면 이 폰트랑 뭐 글씨 스타일이랑 그 글씨 사이즈를 제어할 수 있어요. 여긴 글씨 색깔도 바꿀 수 있죠. 네, 이걸 이렇게 해서 제어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 여기서 바꾼다고 바꿔볼까요? 그냥 글씨 한 22로 바꿔볼까요? 여기서 바꾼다고 해서 이게 바로 업데이트 되는 게 아니고 Select All Screen Text 이거 눌러준 다음에 Updated Selected Text 이걸 눌러줘야 변경이 돼요. 디멘션 할 때랑 똑같죠? 이거 그냥 기본 설정으로 해놓을게요. 스크린 텍스트는 이걸 얘기를 하는 거고 리더 텍스트가 요 지시선 빼서 쓴 거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설정하는 거 마찬가지 폰트 누르면 폰트랑 뭐 글씨 스타일이랑 사이즈를 변경할 수 있고요. 요거는 뭐 요거랑 비슷하니까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리더 라인 요거는 엔드포인트 크로스드 에러라고 나와 있는 게 요 지시선의 끝 모양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크로스드 에러라고 돼 있죠? 요거 딴 걸로 바꿔볼까요? none 하고서 업데이트 하면 네, 그냥 아무것도 없고요. 닷으로 하면 점으로 바뀌고요. 크로스드 에러는 뭐 기본 돼 있던 설정이에요. 오픈 에러는 이렇게 화살표 모양으로 돼 있는 거고. 저는 닷을 선호해서 이렇게 닷으로 해요. 다시 이쁜 것 같아요. 요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유닛은 좀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포맷에서 데시멀하고 밀리미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스케치업이 사용할 기본 치수 단위를 설정하는 부분이에요. 내림 버튼 눌러보면 인치도 있고 피트도 있고 밀리미터, 센티미터, 미터 이렇게 있죠. 우리나라는 건축에서 밀리미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밀리미터를 설정을 해야 하고요. 처음에 설치 관련된 강좌 진행할 때 스케치업 처음 실행하기 전에 나왔던 창 있잖아요. 거기에 템플릿을 밀리미터로 되어 있는 걸 골라서 이제 실행을 시켜라 라고 말했던 적이 있는데 사실 그때 아무거나 설정해서 들어와도 상관은 없어요. 들어와서 이제 환경 설정할 때 여기서 세팅을 해줘도 똑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강좌 처음 진행하면서부터 여기 이제 환경 설정 들어가서 설정하는 거 만지면 안 그래도 지루한 강의가 더 지루할 것 같아서 그때는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간 거고요. 사실 여기서 설정해도 됩니다. 밀리미터로 하고 네, 프레지션 이거는 이제 스케치업에 그 치수를 소수점 몇
몇째 자리까지 컨트롤 할 것인가 그걸 나타내는 건데요. 내림 버튼 눌러보면 소수점 없는 것도 있고 이게 몇이야? 소수점 6째 자리까지도 표현이 되네요. 이거 뭐 우리가 스케치업으로 나노 디자인 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려갈 일이 없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작업할 때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보이게 하고 작업을 하고요. 이제 작업 다 하고 이제 출력하거나 이럴 때는 소수점 없는 걸로 바꿔줍니다. 작업할 땐 이걸로. 여기에 뭔 차이가 있냐면 라인을 하나 그려볼게요. 라인을 그릴 때 여기 같이 봐주세요. 단위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나오죠. 그리고 요거를 소수점 없는 걸로 해볼게요. 단위가 소수점 없는 단위로 나오죠. 예, 기본적으로 그릴 수 있는 단위가 달라지는 건데 건축에서 우리가 치수를 잴 때 줄자로 재잖아요. 건축이든 실내 건축이든 인테리어든 그 줄자의 최소 눈금이 밀리미터잖아요. 1mm잖아요. 줄자에 막 0.5mm 나오고 막 그렇진 않죠. 예. 설사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치수 맞춰서 작업을 할까요? 이게 예, 사람 눈으로 좀 힘들죠. 사실 그래서 1mm가 그 실무에서는 최하 단위기는 해요. 뭐 1.5mm 이런 거 잘라 만들고 그러진 않은데 그 1mm를 최소의 단위로 쓰다 보니까 가끔 작업할 때 문자 와이드가 305mm예요. 문자 와이드가. 근데 그 문을 반으로 쪼개야 돼. 그러면은 얼마가 나오죠? 305 나누기 2 하면은 157.5인가요? 예. 이렇게 반으로 줄일 때 가끔 0.5라는 소수점 단위가 나올 때가 있어요. 실무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작업할 때는 소수점 하나 단위까지 키긴 하는데 사실상 소수점 단위는 건축에선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제품 모델링 할 때 혹시 모르죠. 여기까지 내려갈 일이 있나? 예, 그런 케이스 아니고서는 예, 요 두 단위면은 충분해요. 일단 저는 이걸로 해놓을게요. 밑에 있는 요 친구들은 요거는 체크를 꺼두시는 게 좋고요. 요거는 체크를 키는 게, 요것도 체크를 끄는 게 좋아요. 요게 뭐냐면 라인을 그릴 때 뭐 스냅이 얼마까지 걸리겠냐 그거예요. 근데 요거 사실 이거 체크가 돼 있으면 괜히 작업만 불편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요거랑 사촌이 얘인데 각도기 돌릴 때 이게 그 몇 도에서 스냅 걸리게 해줄 거냐 이제 그건데 얘도 없는 게 편해요. 괜히 작업만 좀 불편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여기 이제 앵글에 있는 이것도 각도기를 소수점 몇째짜리까지 할 거냐 이것도 소수점 한째짜리까지 표시하게 하고 나중에 출력할 때는 소수점 없는 걸로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걸 권해드려요. 이 친구는 뭐냐면 디스플레이 유닛 포맷은 이 단위를 이 도면에 보이게 할 거냐 그 얘기예요. 이거 눌러주고서 치수 그리면 이렇게 밀리미터란 단위가 디스플레이 상에 보이잖아요. 이걸 끄면은 사라져요. 건축에서는 기본 단위를 밀리미터를 쓴다 그랬기 때문에 여기에 숫자가 써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이걸 다 밀리미터라고 인식하지 뭐 센티미터다 미터라고 인식하지 않아요. 그래서 괜히 글씨수만 늘어나기 때문에 요거는 안 보여주게 하는 게 정석이에요. 예, 모델 인포에 대한 설명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이걸 이렇게 설정해놓고 저장 한번 누르면요. 다음 설정할 때 그냥 세팅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제 나머지 거 뭐 좀 예고를 하자면 환경 설정이 여기 메뉴에 Preferences 관련된 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Default Tray 창에 이제 스타일 관련된 게 있어요. 매트리얼 관련된 것도 약간 있고 요거는 다음 강좌 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